오늘은 이대 질환입니다. 이대 질환. 이대 질환인데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죠. 이제는 우리가 그 암이라든가 뇌, 심장, 그리고 폐 쪽,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률과 또 발병률이 1위, 2위,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대 질환이라는 생각을 들어보는데요. 자, 모든 게 다 치명적인 질환이고 두려운 질환입니다. 네 개만큼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자, 암은 우리가 이제 암은 5년 이내 생존율이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은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뇌나 심장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이에요. 어떤 질환이 오든 내게 오게 되면 다 두렵고 치명적인 질병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암 못지않게 굉장히 두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이대 질환이다. 바로 혈관 질환인 거죠. 혈관 질환. 자, 예전에는 335 모이게 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너는 암 진단비 얼마 들었니? 너 진단받으면 얼마 나오니? 누가 암 걸렸대. 이런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암 쪽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혈관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요즘 너는 혈관에 좋은 거 뭐 먹고 있니? 어떤 영양제 먹고 있니? 너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니?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무섭다던데 요즘 방송에서도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보장이 넓은데 너는 준비했니? 이런 대화들이 이제는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대다. 그만큼 이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자, 집안에 가장 그 주 수입원인 분이 만약에 뇌 쪽 질환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암 진단을 받게 되면요. 5년 이내 생존율이 굉장히 70%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말기암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암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뇌나 심장, 특히 뇌 쪽 질환은 내가 의식만 살아있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나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 그래서 뇌 쪽이나 심장 쪽은 내가 미리미리 조심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암 못지않게 뇌나 심장 쪽에 그런 관심이나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뇌혈관 질환에 무엇이냐?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 자,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뇌 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막힌다는 건 뭐예요? 굳어진다는 상태예요. 이거를 용어로는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환. 그리고 만약에 혈액이 들어가는 혈관이 얇아서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해요. 뇌출혈. 그런데 이 뇌출혈과 뇌경색 요거를 합해서 의학 용어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중풍이라고 했어요. 중풍. 풍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환 중에서도 이 뇌 쪽 질환이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거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혼자 요즘은 내 몸에서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갑자기 이런 가사가 뭐더라? 한쪽 눈도 안 보여. 이렇게 한쪽에 힘이 없네. 머리가 아프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조금씩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대부분의 뇌 쪽 질환은 어떤 질환이 오냐면 감각이 마비돼요. 일부 손발이 저리고 마비가 되고, 내가 또 말을 함에 있어서 가사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또 말을 하는데 침이 한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든가 이렇게 조개 신호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잠깐 왔다가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호를 놓치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치매라는 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두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질환이 왔을 때 치매 쪽으로도 의심을 해보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지럽고 의식장애 오는데, 이렇게 모든 게 골든타임에서 해결이 되면 그만큼 치료 예후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이런 또 골든타임을 놓치면 식물
인간 상태, 계속 의식만 살아있는 거죠. 손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장기간 있어야 되는 그런 요양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뇌 쪽 질환은 굉장히 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계상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뇌출혈, 뇌경색 포함되는 뇌졸중도 있고 뇌혈관, 뭐 특정 뇌혈관, 이런 용어들은 보험회사에서 많이 만들었죠. 보험회사 용어죠. 자, 뇌출혈은 아까 어떻게 해요? 뇌혈관이 얇아서 터지는 게 뇌출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히는 게 뇌경색.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이 다 되는 게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뇌혈관 질환 중에서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 뇌졸중 진단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뇌출혈은 뇌혈관이 얇아서 터지는 건데 이런 경우는 보통 30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혈압이 좀 높거나 했을 때 혈압약을 복용을 하죠. 매일매일 평생 동안. 그러는데 평생 동안 혈압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혈관에 찌꺼기는 쌓여서 뇌경색이 오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30대에 오는 경우는 30대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이 혈압약 드시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도 많이 오더라.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터지거나 막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건데 막히지 않고 이게 혈관이 꼬여 있는 상태도 있어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건데 터지지 않고 아주 얇게 부풀어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터지거나 막히지 않은 상태를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기타 상세 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뇌 쪽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담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뇌혈관 진단비만 가져가기에는 보장의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뇌 쪽 질환은 뇌출혈이 와도 굉장히 무섭고 뇌경색이 와도 무섭고 기타 뇌혈관 질환이 와도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뇌 쪽 질환만큼은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 뇌 쪽 질환의 담보들은 다 탑재를 해서 보장의 금액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뇌 쪽 질환은 일단 암 같은 경우는 내가 치료하고 일상에 복귀해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뇌 쪽 질환은 치료 기간도 길고 또 내 몸에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 비용이라든가 부수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뇌 쪽 질환만큼은 여유 있게 굉장히 다 준비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심장은 또 뭘까요? 심혈관 질환은 아까는 뇌 쪽에 혈액이 공급 들어가는 게 막히는 거고, 자, 심장은 심장에 들어가는 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그게 막히는 건데 이게 90% 이상 다 100% 막히게 되면 이게 바로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심장에는 90%까지만 흘러도 평상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친 운동을 한다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심장이 정지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멎어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생술해서 골든타임 안에 해결을 하면 살 수가 있는 게 급성심근경색이고, 또 이제 심근이 정지됐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연사, 급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그래서 뇌나 심장은 이렇게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굉장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이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누차 강조를 하지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굉장히 좋겠죠. 그죠? 10명 중에 1명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입니다. 자, 내가 심장에 조금 무리가 가서 내가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에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었을 때 심혈관에 어떤 찌꺼기가 많이 쓰여서 혈액 공급하는 게 어렵다 했을 때 바로 스텐트 삽입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다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이제 급성은 아까 말 그대로 심장이 100% 멎어버리는 상태가 바로 급성 심근경색. 자, 특정 허혈성은 뭐냐? 여기에는 협심증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협심증은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가 특정 허혈성 진단비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할 때는 허혈성도 좋고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도 좋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도 좋다. 그래서 그닥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뇌나 심장 쪽은 모든 담보를 다 구성을 해서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도 자,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가 좋다.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또 뇌혈관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걸 굉장히 많이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허혈성 심장 질환 못지않게 또 발병률이 높은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상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보상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심장 혈관 질환이나 심근병에 근육이 수축력이 약해져 가지고 오는 이런 심부전, 이런 것도 대부분 호흡곤란 흉통이 발생합니다. 혈액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질환이 바로 심부전이에요. 부정맥이라든가 아니면 빈맥 이런 경우도 심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장 판박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환들이 뭐냐면 이런 심장 판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심장에 문이 있는 쪽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문이 약해져서 피가 들어가서 역류하지 않게끔 피가 들어가면 문이 막아줘야 되는데 문이 너덜너덜하니까 피가 다시 역류하는 거죠. 이런 심장 판박 질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이런 부정맥이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심장에 호흡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재생동기 같은 거를 여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심장 혈관에 삽입하는 삽입형. 요즘은 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막 가슴을 열고 머리를 열고 그런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다 시술로 합니다. 시술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거고, 이런 심장 판막 같은 경우는 심장에 들어가는 문이 너덜너덜하니까 교체를 해줍니다. 심장 그 판막 문을 하나씩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심장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가서 노화되게 되면 이렇게 교체하거나 삽입해서 하는 시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 쪽 질환에는 굉장히 담보를 튼튼하게 갖고 계셔야 노후에 가실 때도 이런 노화된 이런 기능들을 교체하거나 삽입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보고요. 이런 질환들은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담보들도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장 쪽 질환에 뇌혈관 질환 쪽은 딱 그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심장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되어가면서 교체해서 써야 될 그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심장 쪽은 조금 범위를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물론 우리가 심장 쪽 질환에 80%는 거의 다 협심증을 포함한 심장,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이지만 거기에 이런 부정맥이라든가 빈맥, 아까 뭐 심부전, 이런 심장 판막 수술, 질환 이런 걸 같이 탑재를 해서 가게 되면 이런 심장 쪽에는 거의 100% 이상의 질환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뇌혈관 수술비도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있는데 나는 이런 심장 쪽 그 질환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 어떤 담보들을 구성을 해서 가느냐. 자, 손해보험회사든 생명보험회사든 손해보험회사는 이렇게 5대 기간 수술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5대 기간에는 뇌하고 심장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간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장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폐 쪽 질환, 이건 5대 기간 중에 있고 폐 쪽 질환 있고, 자, 볼게요. 심장 질환 중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가 I20에서 I25예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진단에 동일한 수술을 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5대 기간 수술을 담보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에는 심장 쪽 질환의 코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중에서 어떻게 해요? 부정맥이다, 심부전이다, 뭐 빈맥이다, 뭐 심장 판막 수술, 이게 다 기타 형태의 심장병에 들어갑니다. 코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심장 쪽 질환만큼은 이렇게 넓은 질환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 수술비 외에 이런 5대 기간 수술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외에도 뭐 손해보험회사가 뭐 71대 아니면 101대 이런 수술특약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뭐 21대 수술특약 이 안에도 다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꼭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좋다, 수술비가 좋다 해도 이렇게 범위가 넓은 수술 특약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뇌 쪽 질환도 마찬가지죠. 아까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코드와 동일합니다. 뇌 쪽 질환. 그리고 이 5대 기간에는 뇌와 심장 외에도 간,
그리고 신장도 들어가고요. 이 폐 쪽 질환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암, 뇌, 심장 그리고 폐 질환, 이게 우리나라 사망률과 우리나라 질병 발병률 1위, 2위, 3위, 4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폐 쪽 질환도 5대 기관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폐렴이라든가 어떤 모든 게 다 5대 기관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한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의 금액을 좀 탄탄하게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봅니다.